한나라당에서는 저는 우리 애국 세력들이 배신감이나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향해서 당신 같은 정당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해체하는 게 낫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이쯤 했으면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조직 안에는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있어요.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그리고 당론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정책화를 하지 못해요. 조직적인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많으나 그 좋은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세를 이뤄가지고 한나라당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 노선을 대한민국의 노선에 맞추겠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한나라당의 아주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나라당의 생리입니다. 한나라당의 문화예요. 한나라당의 분위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분위기가 좋은 회사가 있으면은 아주 농땡이라도 신입사원이 딱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문화나 생리가 무사안일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그 신진기계의 젊은이들도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농땡이가 되어버립니다. 농땡이. 한나라당이 바로 이런 조직이에요. 생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치유가 불가능, 이것을 흔히 말하는 구제불능이라고 해요. 구제불능. 이 구제불능의 생리를 가진 조직은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해체 수준까지 가야 돼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거듭 태어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거기로 망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나라당은 이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코너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을,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을 도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돕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012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전에 2012년에 좌파의 재집권을 허용하고야 말 것 같은 이 한나라당이라는 이 구제불능의 조직이라는 이 조직을 두들겨 가지고 와해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 조직이다 해가지고 선을 꺼야 됩니다. 선을.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같이 돌을 달고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살을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인수봉 올라갈 때는 자해를 받으시 보조 자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라는 자해 하나만 들고 올라가다가 이것이 중간쯤 올라가 보니까 이게 썩었구나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보조 자해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구책.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만큼 이게 바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서면은 한나라당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주권자의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해가 우상숭배하듯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덮어주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추종자가 된 거죠. 추종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되려면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냐?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 헌법이라는 관점에 써야 된다. 자유와 진실, 정의라는 관점에 써가지고 대한민국 편에 서면은 경멸을 해주고 대한민국 편에 쓰지 않으면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충고할 수 있는 이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해서 끝까지 몰아세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결단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보수 세력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수 세력 하면은 과거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서입니다. 보수는 항상 미래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만들지 않고 미래만 꿈꾸는 것은 그건 공상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만들려면 과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과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보수주의자의 중요한 이 행동,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은 미래의 방향에 대한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명백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뭘 해왔느냐,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뭐냐, 두 가지다. 자유통일하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해체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든다.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좌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꼭 이것을 결론 부분에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좌파를 비판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 이라는 아주 그 이름도 근사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희망을 만들어내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천도교 수문회관에서 한자 교육 촉진 권리대회가 있었어요. 그 진태하란 교수님이 이화여대 교수인데 오랫동안 이 한자 교육을 촉진하는, 추진하는 그런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이 주민등록증에서 한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보면은 한글 나오고 발로하고 한자가 들어있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권은 보니까 한자가 안 들어가 있더군요. 이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 때 원래는 한자를 빼고 한글만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이 한자 교육 추진 총연합회에서 당시에 김종필 총리한테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미 당시에 내무부에서 거의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이걸 다시 넣으면 예산이 수십억 원이 더 든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니까 김종필 총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내가 더 만들어 줄 테니까 한자를 넣으라 해가지고 한자가 남았어요. 그것은 김종필 총리의 특별한 그 관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최근에 역대 국무총리 이해창까지 포함해서, 한명수까지 포함해서 역대 국무총리한테서 다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대 교육부 장관, 옛날에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죠. 한테서도 다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한자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역대 총리 중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한테 갖다 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
나오는 반응이 없습니다.